안녕하십니까. 본 사이트를 찾아주신 관찰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관계 위기를 만나 그것이 도리어 기회가 되는 그런 인간관계, 그런 대화법을 소개하는 첫 시간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강좌도 다 여기에 맞춰서 현지식에 해당하는 그런 강좌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관계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회가 되는, 오히려 좋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화법을 소개하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본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고,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 새남은 10년 이상의 임상연구와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적용을 통해서 이것이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채널을 소개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관찰자님께서도 관계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회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강좌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이 설렙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위기를 부르는 대화는 공방대화다라는 것을 앞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공방대화라 하면 공격방어, 계속 이 공격방어가 맞물려서 대화를 하게 되면 관계는 일파만파 위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위기를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게 도리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화법이 이제 뒤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수전 화법인데, 바로 그것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위기를 부르는 대화는 이런 식입니다. 자, 창의죠. 비난입니다. 비난을 받으면 참 마음이 일파만파로 상합니다. 그 다음에 칼에 해당하는 비판. 이 칼은 창과 달라서 마음을 찌르기도 하지만 마음을 베어내는 그런 아픔을 자아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방어, 방패죠. 거부하고 거절하고 합리화하고 이와 같은 것이 전부 방패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관계가 매우 답답해지고 힘들어지죠. 이는 손가락 심리도시. 이거는 지적질이죠. 우리가 지적도 자주 받으면 마음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방이 미워하면서 경멸로 바뀌고, 경멸하게 되면 불쑥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말까지 들으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 다음에 또 욕을 할 때 거기다가 상욕까지 걸치면 참 마음이 기분이 안 좋죠. 짜증을 내면 정말 짜증을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불편합니다. 우리가 또 상대방이 화를 내면 굉장히 두렵고 또 무섭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것이 화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상대방이 절망을 줄 때도 있죠. 실망을 줄 때도 있고요. 네가 하는 거 알아봤다. 네가 하는 게 그밖에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실망과 좌절을 줄 때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 다음에 입이 상징하는 것은 뭐죠? 이 공망의 입은 자기 중심성을 나타내는 욕구를 상징하는 심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칼, 창, 방패, 손가락, 그 다음에 이런 경멸, 욕, 짜증, 화, 절망, 이와 같은 것을 쏟아내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다름 아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와 같은 일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일파만파 힘들고 관계가 위기에서 위기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일은 아마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도 겪어왔던 그런 관계 위기를 겪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동안 많이 관계를 더욱 위기되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비난하면 서로 비난으로 맞서고 비판하면 비판으로 맞서고 방어하면 방어로 맞서죠. 우리가 힘이 없고 특히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들의 이 비난 비판 이 방어를 그냥 꼼짝없이 당했지만 나이가 들면 이것을 다 같이 막 부딪히고 밀려나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사실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학습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할 수 있는 것은 공력 방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면 같이 밀려나지 않고 말 안 듣는 경우가 있고요. 또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기도 하고 욕하면 참다가 또 욕하는 경우가 있고 짜증내면 같이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화를 내면 맞받아쳐서 화를 내기도 하고요. 좌절을 주면 지지 않을세라 또 도리어 좌절을 주고 상대방이 끊임없이 어떤 욕심으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이와 같은 대화는 관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공망대화다 하는 것을 앞 시간에서 많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런 대화 방식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수존이는 그 비난을 편안하게 수용과 존중으로 받아들입니다. 비판할 때도 수용과 존중으로 받아들이고 방어할 때도 수용과 존중으로 받아들입니다. 지적할 때도 그냥 받아들이면서 수용과 존중을 해줍니다. 미워할 때도 같이 미워하지 않고 소중히 얘기해주면서 수용하고 존중해줍니다. 욕할 때도 나름대로 잘 견뎌냅니다. 짜증낼 때도 도리어 공감으로 수용하고 존중해줍니다. 화를 낼 때 같이 부딪히지 않고 막 부딪히지 않으면서 성수하게 능응합니다. 이것이 수용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좌절과 절망을 빠뜨릴 때도 나는 도리어 위로와 격려를 발휘하는 이렇게 수존이의 그 넉넉한 여유로운 그런 마음, 상대방이 욕심을 부릴 때도 수존이로서는 들어줄 만큼 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공망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이와 같은 것을 다 쏟아내기 때문에 수존이에게는 많이 힘이 들 테지만 수존이의 마음은 워낙 넓고 깊고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편안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넉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관계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면 관계의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또 실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관계가 나빠지는 관계를 이런 수용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관계는 유지할 수도 없고 계속 나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끼리는 관계를 싫다고 해서 그만둘 수도 없고 깰 수도 없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이 그렇고 그 다음에 형제간이 그렇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가 그렇고 배우자가 그렇고 근데 배우자는 관계가 많이 나빠지면 이혼하면 끝이 나는데 그렇지 않은 가까운 관계는 관계가 위기였을 때 정말 내가 지혜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덕목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낀 바 있어서 그것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수존이의 심리 도시 역동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기 넓은 원은 수존이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마음이 참 밝고 여유로워 보이죠. 수존의 안에 있는 이 심리 도식은 매우 수용하고 존중하는 그런 덕목으로 아주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존이 심리 도시인데 이 심리 도식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걸 역동이라고 합니다. 역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수존이 마음에 공방이가 창이라고 하는 비난을 이제 팍팍 꼽죠. 자, 이럴 때 수존이는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비난의 핵심 심리, 이 비난의 속마음은 뭐냐? 이것이 핵심 신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옳고 너는 잘못이다. 그러니 비난하는 겁니다.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옳고 네가 하면 잘못이고 불륜이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것이 수존이가 가져야 할 핵심 신념이 되겠습니다. 봅니다. 너가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비난과 비난으로 맞서면 더 큰 비난으로 이어지면 공방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공방대화가 계속 이어지면 관계는 일파만파 깨어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수존이는 매우 지혜롭게 여유롭게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의 덕목을 내공을 기른다는 것이죠. 네. 자, 이와 같은 것을 이미지로 떠올리면 어떤 걸 거냐? 물이고 강이 될 것입니다. 왜 물과 강이 등장이 되느냐? 만약에 강에다가 막 창을 던지면 물이 끄떡이나 하겠어요? 물이 상징하는 바는 부드러움, 어떤 모양이라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덕목을 가진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어떤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수용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이 수용의 덕목으로 비난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간관계 방식이고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을 수존 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럼 공방이가 수존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나쁜 인간이야.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장되지 않은 그 수존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을 들으면 오히려 말하는 공방이가 훨씬 더 나쁜 인간 같은데 도리어 자기 보고 나쁘다고 몰아세우니까 기분이 정말 나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또 기분 나쁘게 같이 맞받아치면 관계는 깨지고 위기에 빠지니까 우리가 이럴 때 관계가 위기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신무장을 네가 옳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가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비난이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 대화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수존이는 이렇게 하는 거죠. 나쁜 인간인데도 친구로 대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상대방이 나쁜 인간이라고 하니까 나쁜 인간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친구로 대해준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엄밀히 따져서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나쁜 인간인데도 친구로 대해줘서 고맙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아니라고 하면요, 신념이 뭡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계속해서 더 나쁜 인간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이 나쁜 인간으로 몰아붙인 사람한테 이렇게 대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기도 하고 관계를 일파만파 나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짓입니다. 우리가 그런 짓도 모르고 이런 상대방이 비난하면 비난으로 맞서고 더 큰 비난으로 간다면 이건 정말 관계를 정말 잘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난을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함으로써 더 이상 비난으로 가지 않고 더 좋은 관계로 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수존이도 공방이도 이런 마음이 들겠죠. 나는 나쁜 인간으로 봤는데 상대방은 나쁜 인간으로 안 보니까 오늘 상대방을 더 새롭게 보게 되고 더 심지어는
우러러 보이기까지 할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또 실제로 이렇게 넉넉한 언행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세남도 이것을 배운 거죠.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네 마음을 편안하게 수용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처를 한다라는 것이죠. 예, 또 이번에는 이게 무엇입니까? 이건 칼이죠. 칼은 이건 창하고 다릅니다. 창은 찌르는 정도로만 끝나지만 칼은 베는 것까지도 하기 때문에 이 비판을 받으면 마음이 찔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막 마음이 아주 떨어져 나가는, 칼로 아주 배임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당하는 것이 이게 바로 비판입니다. 이 비판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비난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듭니다. 그러면 비판의 핵심 신념, 비판하는 사람의 그 핵심 마음, 이게 핵심 심리 도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나는 맞고 너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비판으로 가지 않고 관계가 위기로 가지 않고 관계가 도리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예, 이것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네가 맞다고 하는 것을 내가 틀렸다라고 주장 않겠다. 이게 수용이죠. 그럼 이번에 수용은 비난했을 때 수용보다도 더 큰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게 뭐죠? 바다입니다. 비난은 그저 강물 정도의 마음을 가지면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비판은 비난보다도 훨씬 더 마음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넉넉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바다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예, 그것이 관용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용납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관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난보다 더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 같은 그런 관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관계를 스무스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냐?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자, 공방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철수보다 더 나쁜 인간이야. 이렇게 하면 무심코 들으면 기분이 엄청 나쁘죠. 여기에 이제 그냥 나쁜 인간이야 하면 이거는 비난입니다. 거기 이제 철수보다 더 이것을 어떤 하나의 근거를 끌어들이고 비교를 하면 이게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철수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철수에 비교해서 나쁜 인간으로 몰아붙이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억울해하거나 분노로 맞서면, 비난으로 맞서면 관계는 어떻게 되죠? 일파만파로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정말 관계가 원만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존이의 핵심 신념은 이겁니다. 너가 맞다고 하는 것을 내가 틀렸다라고 주장해야 된다. 왜? 맞다고 하는 것을 틀렸다고 하면 그는 싸울 일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제 수존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수보다 더 나쁜 인간인데도 친구로 대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철수보다 더 나쁜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은 기분은 나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맞다고 굳게 믿는 사람한테 더 이상 얘기해봤자 변명밖에 안 들릴 것이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입만 아프니까 그런 말은 다 공방이한테는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차라리 나 철수만큼 많이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도 이 나쁜 인간인데도 나를 친구로 지금까지 해줘서 고맙다, 이러면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맞는 이야기고
정말 수존이 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철수도 공방이도 내가 너무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구나, 이런 어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수존이가 넉넉함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대화를 잘 받아들이고 반응을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화, 이것이 바로 수존 대화라는 거죠. 수존 대화말로 관계가 위기로 가지 않고 도리어 관계가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화법이 바로 수존 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처음 소개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을 또 그 개념을 가지고 또 연습을 하고 계속해서 연습을 거듭하면 이게 상당히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날이 곧 올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